그럴 수 있어. 네가 다 망쳤어. 그만해. 환갑잔치, 평생 시집살이만 하던 여자가 드디어 주인공이 되는 날. 하지만 그날 남편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30년 참았습니다. 30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날 뭔가 끊어졌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나가서 뭐하고 살래? 빈털터리 주제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건 이혼 위자료 5천만 원이 전부. 10년 후 시댁 앞에 검은색 마이바흐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 명품 슈트 차림의 그녀는 바로 10년 전 쫓겨났던 그 며느리. 사장님, 이 건물 매입하시겠습니까? 네. 시댁이 새 들어 사는 건물이죠. 매입하세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한 인간의 성장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23살 이지연은 맞선을 보러 나왔습니다. 상대는 대기업 부장의 아들 박재훈. 당시 31살. 따님이 참 얌전하시네요. 재훈의 어머니 김순자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저희 딸은 순종적이고 착합니다. 시댁 잘 모실 거예요. 지연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시의 미덕이었으니까요. 2달 후, 둘은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과 같은 아파트, 바로 위층이었죠. 지연아,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바로 내려가야 해. 네, 어머님. 그리고 아침 식사는 우리 집에서 같이 해야 해. 네, 어머님. 시아버지는 아침에 꼭 된장찌개를 드셔야 하니까 알아서 준비해. 네, 어머님. 지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시댁으로 내려가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죠. 지연아,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시아버지의 고함. 그것이 지연의 아침 인사였습니다. 재훈은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집 청소를 하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면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다시 시댁으로 내려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아,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뭐가 문제야? 병원에 가봤어?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스트레스? 내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다고. 김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밥 먹고 놀기만 하면서 무슨 스트레스?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임신 소식. 어머님, 임신했습니다. 오, 그래. 잘했네. 김순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밝아졌습니다. 들어봐, 지연아. 아들 낳아야 해. 알겠지? 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집안을 이어왔어. 너도 아들 낳아야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최선이 아니라 무조건 아들이야. 10개월 후.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지연은 힘들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재민. 잘했어, 지연아. 역시 우리 며느리야. 김순자는 처음으로 지연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지연. 지연아, 저녁 준비 안 하니? 어머님, 제가 아직 애 하나 낳았다고 이렇게 나약해? 우리 때는 애 낳고 3일 만에 일했어. 지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재우는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2년 후, 둘째 임신. 이번에도 아들이면 좋겠다. 김순자의 기대. 하지만 축하합니다. 예쁜 딸입니다. 딸. 지연은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재은. 쯧쯧, 딸이라니. 김순자의 실망한 표정. 괜찮아요, 어머님. 딸도 좋잖아요. 뭐가 좋아? 키워봤자 남의 집사람 되는데.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당신 딸이라고 실망하지 마요. 난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래도 알았어. 피곤하니까 그만 자자. 재우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부터 재우는 지연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말도 줄었고 집에도 늦게 들어왔죠. 5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삶은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시댁 밥 준비, 아이들 학교 보내기, 집안일, 시댁 저녁 준비, 아이들 씻기고 재우기. 자정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죠. 여보, 저 너무 힘들어요. 뭐가? 매일 이렇게 사니까.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래. 너만 힘든 거 아니야. 하지만 그만해. 피곤해. 재우는 매번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재훈의 셔츠를 빨다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회식하다가 묻었겠지. 회식에서 립스틱이 여기에 묻어요? 야, 의심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시끄러워. 재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연은 재훈의 휴대폰을 받습니다. 충전하려고 집어들었는데 메시지 알림이 떴죠.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보고 싶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 수백 장의 사진. 재훈은 5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연은 재훈을 불렀습니다. 왜? 당신 바람 피우고 있죠?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휴대폰 봤어요. 다 봤어요. 남의 휴대폰을 왜 봐? 남의? 당신 내 남편이잖아요. 그래도 사생활은 있는 거야. 사생활이요? 바람 피우는 게 사생활이에요? 지연이. 재훈이 지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지연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당신이 날 때려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때린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입 닫혀. 애들 깨겠어. 재훈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뺨에 멍이 들었지만 지연은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시댁으로 내려가 밥을 준비했죠. 지연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아, 넘어져서요. 조심해야지. 며느리가 멍들어 가지고 다니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지연의 고통을 몰랐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재훈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기분이 나쁜 날이면 지연을 때렸습니다. 밥이 맛없다고, 집이 지저분하다고, 말대꾸했다고, 말을 안 한다고, 이유는 무궁무진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나 들렸어. 15살 재민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재민아. 엄마가 넘어진 거야. 엄마, 거짓말하지 마. 왜 참아? 왜 이혼 안 해? 재민아, 엄마는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엄마가 맞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랑 떨어져 살면 안 돼? 재은아, 나 무서워. 아빠가 엄마 때리는 소리 들으면 너무 무서워. 미안해, 재은아. 엄마가 미안해. 지연은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 조금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대학생이 됐고 재은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53살, 환갑이 2년 남았죠. 어느 날,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재민이 말했습니다. 정말? 누구랑? 대학 동기야. 착한 애야. 그래, 잘 됐다. 근데 엄마, 응? 나, 우리 집 같은 결혼 생활은 안 할 거야. 엄마가 고생하는 거 봤어. 나는 절대 내 아내한테 그러지 않을 거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재민아.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가 자랑스러워서. 재민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재민아. 그해 겨울, 재민이 약혼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들 약혼했습니다. 김순자가 전화로 자랑했습니다. 그래, 축하해요. 곧 손자 보겠네요. 지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2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지연의 환갑. 여보, 환갑잔치 하고 싶어요. 환갑잔치?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재우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에휴, 알았어. 하긴 해. 고마워요, 여보. 지연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장소를 예약하고 하객 명단을 작성하고 한복을 맞췄죠. 엄마, 이거 입어봐. 재은이 한복을 들고 왔습니다. 예쁘다. 분홍색 한복. 지연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옷을 입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 그래. 응, 당연하지. 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55의 여자.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었죠. 나도 한때는 예뻤는데. 환갑잔치 날 2015년 3월 15일 지연은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화장을 했죠.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더 빛나시네요. 주인공?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오후 5시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지연아, 축하해. 고마워, 언니. 고생 많았어.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응. 잔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재훈의 고함 소리. 지연은 깜짝 놀라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뭐야? 밥이 설익었잖아. 제가 확인했는데. 확인은 무슨, 이것도 제대로 못해. 재훈이 밥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콰당, 그릇이 깨졌습니다. 하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보잖아요. 닥쳐. 재훈이 지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뭐라고 환갑잔치를 해. 30년 동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여보, 제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재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재민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어미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손을 들어요? 엄마 환갑잔치에서. 재민아, 넌 빠져. 못 빠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창피함과 모욕감, 그리고 분노.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뭐? 이혼하겠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야,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지연은 한복 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30년 참았어요. 30년 견뎠어요. 이제 끝이에요. 지연아. 김순자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환갑잔치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뭘 그만둬? 며느리 그만두고 싶어요. 이게 미쳤나? 김순자가 지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하지만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때리셔도 소용없어요. 전 이미 결심했어요. 내가 나가서 뭐하고 살 건데. 빈털터리 주제에.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지연은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그리고 홀을 나갔습니다. 재민과 재은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재민아, 재은아.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재은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도 찬성해. 우리 아빠랑 떨어져 살자. 지연은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2부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지연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재훈이 물었습니다. 집 나갑니다. 미쳤나?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야, 이지연.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30년의 감옥에서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살자. 재민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엄마대로 살아볼게. 혼자서? 응.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 없잖니. 해보고 싶어. 하지만 돈은? 이혼 위자료 받으면 되지. 실제로 한 개월 후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음. 5천만 원? 겨우? 재민이 분노했습니다. 30년 고생한 대가가 5천만 원이라고요? 괜찮아. 엄마는 충분해. 충분할 리가 없잖아요. 재민아, 엄마는 돈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야. 자유가 필요해서 이혼한 거야. 지연은 웃었습니다. 5천만 원을 들고 지연은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3평짜리 방. 하지만 그곳은 지연의 왕국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 재은이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하지만 재은아, 엄마한테 처음으로 생긴 내 공간이야. 작지만 소중해. 지연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작은 책상, 작은 옷장. 하지만 모두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5의 나이. 경력 없음. 학력 고졸. 죄송합니다. 적합하지 않네요. 나이가 좀. 경력이 없으시니 50군데가 넘는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 야간 알바 공고를 받습니다. 사장님, 일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5입니다. 야간 알바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드디어 첫 직장.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5,580원.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어서 오세요. 첫 출근 날.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담배 한 갑. 네, 여기 있습니다. 5,000원이요. 계산하고 거스름 돈을 주는 일. 간단해 보였지만 지연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 120만 원. 와. 지연은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손 벌리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 엄마, 축하해. 재은이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고마워, 재은아. 엄마 대단해. 진짜 대단해. 엄마는 아직 멀었어. 아니야. 엄마는 이미 대단해. 둘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작은 촛불을 켜고. 하지만 그 시간이 지연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일에 익숙해진 지연. 하지만 뭔가 더 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배워야 해. 낮에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엑셀 함수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요? 50 중반의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키보드 자판도 낯설었고 마우스 사용도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에 퇴근해서 집에서 3시간 자고 오후 1시에 학원 가고 저녁 8시에 집에 와서 밥 먹고 저녁 10시에 다시 출근. 하루 3시간만 자는 생활.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건강이
재은아, 엄마는 지금 살아있는 게 느껴져. 힘들지만 행복해. 3개월 후 컴퓨터 자격증 취득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5에 딴 첫 자격증.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날 밤 지연은 자격증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이제 편의점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직원이 됐습니다. 지연 씨, 주간 관리자 해볼래요? 네. 관리자요? 네. 지연 씨 일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150만 원. 그리고 야간이 아닌 주간 근무. 드디어 밤에 잘 수 있겠다. 지연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을 이용해 부동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동산이요, 엄마? 부동산이 미래라고 하더라. 그리고 엄마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렇긴 하지만 재민아, 엄마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이 시작이야. 6개월 후 공인중개사 시험.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은 발표 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합격자 명단을 봤습니다. 이지연. 됐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됐어. 내가 해냈어. 합격. 56의 나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엄마, 축하해. 재민과 재은이 달려왔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엄마가 해냈다. 엄마 정말 대단해. 셋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달, 지연은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첫날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객 응대하고, 매물 관리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지연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리 사무소에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월급 200만 원. 편의점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일을 통해 얻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부동산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함과 꼼꼼함,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진심. 지연 씨한테 맡기면 믿을 수 있어요. 진짜 꼼꼼하시더라고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매출도 올랐습니다. 지연 씨, 이번 달 실적 1등이에요. 정말요? 네, 축하해요. 보너스 300만 원. 지연은 그 돈으로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살만하다. 그렇지? 엄마도 이제 사람 사는 것 같아. 10평짜리 원룸. 하지만 지연에게는 궁전이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연은 이제 억대 연봉자가 됐습니다. 지연 씨, 실적이 정말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점장 자리가 비었는데 해볼래요? 제가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점장. 지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월급 400만 원. 더 이상 빈털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연아, 너 진짜 많이 변했다. 그래? 응. 예전에는 맨날 눈치 보고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당당해. 당당해? 응.
자신감 있어 보여. 지연은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당당하려면 내가 가진 게 있어야 하더라. 그게 뭔데? 돈, 능력, 그리고 자존감. 자존감? 응.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멋있다. 고마워. 그날 밤, 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여자. 주름이 더 늘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나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토닥였습니다. 3부 기회의 문. 2018년. 지연이 이혼한 지 3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붐이 일어났죠. 지연 지점장님, 이 지역 재개발 들어갑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어디? 강남구 대치동이요. 대치동?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치동이라고? 네. 2차 개발 구역으로 묶였어요. 지연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시댁이 있던 아파트 단지. 여기도 포함됐나? 네, 정확히 여기가 핵심 구역입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시댁 건물 가격이 폭등하겠네. 다음 날, 지연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대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2억. 2억이요? 담보는? 제 월급과 실적입니다. 상담사는 지연의 통장 내역을 받습니다. 월 400만 원의 고정 수입. 그리고 보너스까지. 가능합니다.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승인. 지연은 그 돈으로 대치동의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재민이 놀랐습니다. 투자야. 투자? 엄마가? 응. 재개발 들어오면 가격 오를 거야. 하지만 위험하잖아. 위험하지 않아. 엄마가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어. 누구보다 잘 알아. 재미는 어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3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어머니. 엄마 대단해. 아직 시작이야. 6개월 후 재개발 공식 발표. 지연이 산 상가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지점장님, 대박 났어요. 그렇지? 어떻게 하셨어요? 경험이지. 지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팔지 않았습니다. 더 오를 거야. 1년 후 상가 가격이 5배가 됐습니다. 2억이 10억이 된 것. 엄마, 이거 진짜야? 재은이 통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진짜야. 엄마가 억만장자가 됐어. 억만장자라니. 아직 멀었어. 지연은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큰 건물을 샀습니다. 상가 건물 하나. 30억. 대출 20억. 자기 돈 10억.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것도 오를 거야. 재미는 걱정했지만 어머니를 믿기로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죠. 지연 사장님 매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얼마에? 100억입니다. 30억짜리 건물이 100억. 팔겠습니다. 지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출 20억을 갚고 순수익 80억. 엄마, 이게 진짜야? 진짜야. 재미는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6년 만에 80억. 엄마, 대단해. 정말 대단해. 아직 끝이 아니야.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0억으로 더 큰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사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하지만 안 하면 더 후회할 것 같아. 2년 후 개발 사업 성공. 투자금 80억이 300억이 됐습니다. 엄마, 재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박. 진짜 대박.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돈 5천만 원. 그것이 10년 만에 30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 매물로 나왔습니다. 어디? 대치동입니다. 직원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지연은 주소를 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곳은 시댁이 새 들어 사는 건물이었습니다. 가격이 얼마죠? 500억입니다. 사겠습니다. 네. 바로요? 네. 바로 계약하세요. 일주일 후 계약 완료. 지연은 이제 시댁이 새 들어 사는 건물의 주인이 됐습니다. 엄마, 이거. 재민이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응. 할머니 아파트 건물. 엄마가 샀어? 응. 왜?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리하고 싶어서. 다음 날 지연은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김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예요, 어머님. 지연이? 김순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명품 슈트, 명품 가방, 고급 시계. 10년 전 쫓겨났던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 재훈 씨는요? 재훈이? 일 나갔어. 근데 무슨 일이야?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이 건물 매매 계약서예요. 건물 계약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보세요. 김순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건물주 이름. 이지연. 내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뭐라고? 어머님이 새 들어 사는 이 건물. 제가 샀어요. 김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10년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투자했어요. 투자? 네. 어머님이 저보고 빈털털이라고 하셨죠. 나가서 뭐하고 살래냐고. 이게 제 대답이에요. 김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 올려달라고 온 거야? 아니에요. 그럼 계약 만료 통지 드리러 왔어요. 이번 달 말로 계약이 끝나요. 연장 안 할 거예요. No. 3개월 안에 나가시면 됩니다.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지연아. 하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지연. 네. 너 미쳤어? 우리 집 계약 끊는다고? 네. 제 건물인데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너 이러면 안 돼. 제발 좀. 재훈 씨.
30년 동안 저한테 한 짓 기억하세요? 저는 다 기억해요. 매 순간을. 지연아, 이제 끝이에요.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 나 정말 잘했어. 스스로를 토닥였습니다. 2개월 후, 시댁은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김순자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나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응? 저 어머님 용서 못해요. 그래. 네. 30년 동안 당한 게 너무 많아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원망은 안 해요. 고마워. 어머님 때문에 제가 강해졌거든요. 그것만은 감사해요. 김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밤, 재민과 재은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니? 엄마, 축하해. 재은이 샴페인을 들고 왔습니다. 뭐 축하하게? 엄마가 이겼잖아. 이긴 게 아니야. 그럼 살아남은 거지. 지연은 잔을 들었습니다. 살아남아서, 그리고 나답게 살 수 있게 돼서. 셋은 건배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재민이 물었습니다. 사업 계속할 거야. 더? 응. 이제 시작이야. 시작? 응.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무슨 말이야?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 만들 거야. 재단? 응. 나처럼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돕는 재단. 재민과 재은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멋있어. 그렇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3개월 후, 희망여성재단 설립. 초기 출연금 100억.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마이너스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 마이너스 이혼 여성 자립교육. 마이너스 여성 창업 지원. 사장님, 신청자가 벌써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빨리 상담 시작하세요. 지연은 직접 재단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도와주세요. 35의 여성.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 남편이 매일 때려요. 도망치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요. 지연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봤습니다. 나도 저랬지. 재단은 그 여성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법률 상담을 해주고 직업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6개월 후 그 여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네, 저 취직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잘한 거예요. 여성은 지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사장님, 저도 나중에 사장님처럼 다른 사람 도울 거예요. 그래요. 꼭 그러세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500명이 넘는 여성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시상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올해의 여성기업인상, 수상자, 이지연 대표, 박수 소리. 지연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가정폭력, 55의 이혼, 빈손으로 시작한 새 삶.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 감사합니다.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객석에 재민과 재은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시댁과는 화해하셨나요? 화해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했어요. 용서요? 네. 그분들을 용서해야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거든요. 시댁 건물을 매입하신 건 복수였나요? 아니요. 정리였어요.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더 많은 여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명하고 싶어요. 여성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의 이야기는 모든 뉴스에 나왔습니다. 환갑잔치에서 이혼 선언, 10년 만에 300억 자산가 된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여성 창업가로 희망을 만드는 여자, 이지연. 다음 날, 전국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도와주세요. 상담받고 싶어요. 강연 요청 드립니다. 지연은 하루하루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5년, 지연은 이제 60세. 재단은 전국 10개 지부로 확대됐고 5천 명이 넘는 여성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자산은 4천억을 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지연은 옛날 동네를 찾았습니다. 시댁이 있던 그 아파트 단지. 이제는 재개발이 끝나 새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연아? 돌아보니 김순자였습니다. 70대 후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어머님, 너 잘 지냈니? 네. 어머님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연아, 네. 너 보니까 참 잘됐다. 내가 못되게 굴었는데 너는 꿋꿋하게 이겨냈구나. 어머님,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김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응? 건강하세요. 너도. 둘은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재민, 재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축하해. 뭘?
엄마가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재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응. 엄마 얼굴이 평온해 보여. 재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 행복해.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 여행? 엄마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잖아. 좋은 생각이다. 우리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셋은 웃었습니다. 10년 전 환갑잔치에서 모욕당하고 쫓겨났던 여자. 이제는 4천억 자산가, 수천 명의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 엄마 정말 대단해. 고마워, 재민아. 엄마는 내 영웅이야. 재은이 말했습니다. 영웅이라니. 엄마는 그냥 살아남은 거야. 아니야. 엄마는 이긴 거야. 이긴 게 아니라 나를 찾은 거지.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반짝이는 불빛들. 나 정말 잘했어. 포기하지 않아서.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머님을 만났다. 더 이상 원망이 없다. 오히려 감사하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나는 강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나를 무너뜨린 것이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 자유롭다. 진정으로. 10년 후 2035년 지연은 73. 희망여성재단은 이제 아시아 최대의 여성지원재단이 됐습니다. 지연은 명예이사장으로 물러나고 재은이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엄마, 오늘 신규 지원자 50명이에요. 많이 늘었네. 응.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다들 덕분이지. 지연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수천 명의 여성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재단의 도움을 받아 자립한 여성들. 보람 있지? 응. 정말 보람 있어. 재은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재은아. 그날 오후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사장님, 서울대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제는 여성과 성공입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 강당 500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오늘 모시게 된 분은 이지연 명예이사장님입니다. 박수 소리. 지연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여자, 55세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온 여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여자.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건 단 하나입니다. 나이도 상황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도전할 것인가? 저는 도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당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복수는 달콤했나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네, 복수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시댁과 엮인 건 우연이었어요. 그럼 시댁 건물 산 건요? 정리였어요.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용기 받았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존경합니다. 지연은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인생. 나 정말 멀리 왔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무슨? 엄마 강연 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래. 정말? 응. 댓글도 엄청 많아. 어떤? 감동받았어요. 저도 포기 안 할게요. 존경합니다. 이런 거.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자랑스러워. 고마워, 재민아. 전화를 끊고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고통, 10년의 도전, 그리고 10년의 나눔.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 그날 밤 지연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일기를 마친다.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이제는 매일이 평화롭고 매일이 감사하다. 누군가 내게 묻는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나는 대답할 것이다. 똑같이 살겠다. 고통도 모욕도 좌절도 모두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든 과정이었다. 그것 없이는 지금의 나는 없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이겼다. 나 자신에게. 마이너스 이지연. 지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환갑잔치날 폭력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한 여자. 5천만 원을 들고 나와 10년 만에 4천억 자산가가 된 여자.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돈이 아닙니다. 자신을 되찾은 것, 자존감을 회복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돈이 없어서? 아니요. 경력이 없어서? 아니요. 중요한 건 단 하나.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